여기 되게 어려운 표와 함께 이게 뭐예요? 함께 걸음 해주세요. 요거는 ICF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. ICF라고 하는 건 UN에서 만든 거고 WHO에서 만들었죠. 정확히는 어떤 장애를 이런 요소들로 한번 분석해보자 하는 분석들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장애를 신체의 손상, 그걸 뭐 의료적 모델이라고 하는데 신체가 손상된 것만을 장애로 봤고 그래서 이 장애인은 그냥 신체가 손상된 사람 이렇게 본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은 개인의 문제이고 그래서 개인의 비극이고 장애를 또 극복해야 된다. 그냥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장애인을 지원하고 돕는 일들은 그냥 이 불쌍한 개인, 손상된 개인을 도와주는 거다라는 관념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. 시혜적 모델이다, 동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. 최근에 변화된 개념은 그런 의료적 모델을 좀 뛰어넘는 개념이에요. 그래서 유엔에서 제시한 이 모형을 따르면 이 신체의 손상도 물론 장애의 한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신체의 손상만이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다. 신체의 손상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적인 요소들이 장애를 결국 구성한다는 거예요. 쉽게 설명을 하면 과거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은 보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장애라고 했죠.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건물을 올라가야 된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장애인이다, 신체가 손상되었다, 이 사람이 보행하지 못하는 것을 장애라고 했다고 하면 요즘은 그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장애로 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경사로를 만들다든지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장애가 없지. 없는 거예요. 그런 것이 변화된 사회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 모델이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뭐 신체 구조, 기능, 활동, 참여, 환경, 개인 요인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장애를 좀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틀은 연구소에서 지원하고 계신 학대 피해 장애인들을 이런 이제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을 한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. 예를 들어 활동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있더라, 대인 관계가 안 되더라, 소통이 잘 안 되더라, 뭐 공과금 납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기가 어렵다더라, 이런 이제 활동 차원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요 표로서 나타낸 거고, 또 환경 요소로는 정리정돈이나 식사, 분리수거 등 일상생활이 어렵더라. 개인 요인으로는 뭐 지역 정보 수집, 예를 들면 마트에 가서 장 보고 뭐 하는 것들, 이발소에 가야 되는데 못 찾고, 이거를 뭐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하나하나를 보면 다 일상적인 내용들이잖아요. 그러네요. 뭐 현관등 뭐 컨트롤 못한다, 뭐 직업을 얻지 못한다,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을 해놓은 거고 이런 것들은 사실 과거의 모형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냥 지적 장애가 있는 것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됐잖아요. 그런데 이런 새로운 모델로는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이나 활동들을 같이 분석을 하는 거고 이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장애를 사회 환경적인 그런 문제로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장애 없이 비장애인과 같이 통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지 그 사람의 손상된 그 기능을 어떤 뭐 극복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회 환경들을 좀 변화시켜 나가고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장애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. 이런 파란색 글씨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표현을 했다고 하면 이 빨간색 글씨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 사람이 사회 속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공과금 납부와 같은 뭐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길러준다라든지 뭐 이건 이제 초안이어서 아직 완성된 건 아닌데 뭐 학습 같은 것들을 좀 더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런 생활에 있어서 뭐 부닥치는 문제들을 좀 중재해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요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. 제가 듣다가 보니까 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좀 이상하게 왜 느껴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.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. 근데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고 그냥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장애가 있을 때. 그럼 어떤 저런 도표가 굉장히 세분화되어져 있으니까 도표들을 통해서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는지 이런 것도 또 알아볼 수도 있겠네요. 요 도표 자체는 뭐 국제 뭐 장애 기능 건강 분류라고 해서 뭐 장애에 포커스를 맞춘 도구이기는 한데
사실 장애라는 게 나라마다 장애 개념이 다 달라요. 장애 유형도 다 다르고요. 말씀하신 부분도 이 나라에서는 장애가 될 수 있는데 저 나라에서는 또 장애로 보지 않고 있기도 하거든요. 어떤 장애라는 게 뭐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것만 장애인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떤 이런 사회환경적인 요소와 결합해서 이 사람이 그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장애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포괄적으로 봤을 때. 왜 우리가 상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요 정도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. 어떤 관계 형성을 할 때 그런 걸로도 상대를 이해를 하거나 배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?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. 취지는 네. 뭐랄까 비장애인들의 어떤 뭐 말씀하신 그런 뭐 개인의 어떤 뭐 심리 상태를 파악하거나 그런 도구로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냥 현재 지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지원이나 그렇죠.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툴인 거네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라는 게 나라마다 개념도 다르고 종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는 없어요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그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라는 이제 그 국제법이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 가입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장애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. 장애는 변화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장애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혀놓고 있어요.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알겠어요. 아주 중요한 그 학대받는 장애우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석 툴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, 국장님. 네. 좋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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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주세요. 좋아요, 좋아요.